이 시간에는 우리가 파이썬 오버뷰를 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파이썬 오버뷰를 통해서 파이썬의 기본적인 신텍스와 관련된 세만틱스를 살펴보았죠.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복습해 보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돌리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기본 내용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아시는 것처럼 매우 배우기 쉬운 언어입니다. C나 자바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마 반나절만 공부한다면 파이썬을 오후에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볍기도 하고 또 단순하기도 하며 또 최근에는 파이썬을 이용하는 유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스택 오버플로우와 같은 그러한 사이트에서는 아마 파이썬에서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올라와 있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어려움들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솔루션들을 또 거기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그만 구글링을 해보시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러한 프로그램을 여러분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다 쓸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그 프로그램이 한 줄 한 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나중에 현업에서 일하실 때에도 다른 사람 코드를 쓸 경우가 다분할 텐데 그런 코드를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 그 코드의 라인 바이 라인을 이해하시고 써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사실 어떠한 커다란 문제가 생겨도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또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파이썬은 현재 가장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C나 자바가 더 많은 유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C나 자바의 역사가 훨씬 오래됐기 때문에 C나 자바의 유저가 많다는 것이고요. 사실 제 생각에는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문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파이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파이썬을 잘 공부해 놓으시면 앞으로 어떠한 과제에서든지 또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든지 좋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파이썬을 한 줄 한 줄 공부해 보면서 실행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제일 먼저 우리가 실행해보는 프로그램은 헬로 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 헬로 월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프린트문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헬로와 월드를 두 개의 프린트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헬로우는 지금 단따옴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월드는 지금 쌍따옴표로 묶여 있죠. 파이썬에서는 최근에 대부분의 랭귀지에서는 쌍따옴표나 단따옴표를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링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단어를 쌍따옴표나 단따옴표로 만들어서 스트링으로 만들죠. 자, 여기 print라는 함수는 일반적으로 스트링을 입력받습니다. 스트링을 입력받고요. 또 아래에서 보시는 and라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여러분께서 나중에 함수를 공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 블록 내에서는 헬로우하고 월드가 서로 다른 라인에 있죠. 실행해 보면 아래와 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헬로우 띄고 월드가 되죠. 자, 특이한 점 발견한 점이 없습니까? 아마 C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느끼실 것 같은가 하면 사실은 C에서는 우리가 프린트 F문을 사용하다 보면 항상 한 줄을 띄울 때는 /n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한글키이기 때문에 여기 원표시가 되었지만 여러분께서 아마 리눅스나 다른 머신에서 맥과 같은 머신에서 하면 이 표시가 /를 찍히죠. 어쨌든 /n을 쳐야만 개행이 되죠. 한 줄을 띄는 거죠. 그러나 파이썬은 프린트문의 기본적인 설정이 사실 개행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한 줄을 띄게 되도록 하나의 스트링을 쭉 찍은 다음에 한 줄을 반드시 띄게끔 디폴트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두 줄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렇게 한 줄을 띄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그럼 아래의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코드를 보시면 and라는 디폴트 파라미터가 있죠. 디폴트 파라미터는 뒤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 이 프린트문에는 and라는 파라미터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여러분이 넣지 않더라도 and에는 기본적으로 개행할 수 있는 개행 문자, 이와 같은 개행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넣지 않더라도 and는 기본적으로 개행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줄을 띄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and를 우리가 강제로 우리 나름대로의 파라미터로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양쪽에 쌍따옴표가 있고 앞에 스페이스가 있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헬로와 월드가 현재 붙어 있죠. 자, and는 기본적으로 이 헬로우에 붙어야 되는 다음 문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위에서는 사실은 이 뒤에 and에 자, 이와 같은 개행을 할 수 있는 특수 문자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and를 집어넣고 또 스페이스를 넣어줬기 때문에 자, 개행이 되지 않고 hello와 그 다음 줄에 world가 붙은 것이죠. 자,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뭔가요? 자, 프린트문은 기본적으로 스트링을 입력받는다는 것이고 and라는 디폴트 파라미터가 있는데 우리가 억지로 and를 넣어주기 전에는 개행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개행 문자가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and를 사용할 경우라면 자, 이 줄에서의 스트링과 다음 줄에서의 스트링을 자, 구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콜론을 집어넣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찍히죠. 헬로우와 스페이스, 여기 있는 스페이스겠죠. 그 다음에 콜론과 뒤에 월드가 붙습니다. 자, 프린트문을 조금 더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나중에 프린트문을 공부하시면서 또 어떤 것도 배우셔야 되는가 하면 포맷이라는 메소드를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찍고자 하는 어떤 스트링이나 또 내보내고자 하는 파라미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스트링 위치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법을 공부하실 텐데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여러분께서 계속 공부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코멘트입니다. 주석이라고 하죠. 모든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주석문을 여러분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석문을 쓰는 이유는 뭐죠?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도록 혹은 실행의 의미가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부가 설명 또 주의해야 할 점 등등을 이 코멘트로 주석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미국의 미스라시나 아니면 다른 표준에 보면 적어도 한 줄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줄의 코멘트를 통해서 이 라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공회사라든가 혹은 원자력발전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코멘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나 아니면 후임에게 여러분이 짠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이렇게 샵을 씁니다. 이것은 한 줄 코멘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러 줄의 그 코드 블럭을 우리가 묶을 땐 이렇게 쌍따옴표 3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3개를 위아래 묶음으로써 이렇게 두 줄을 현재 코멘트 아웃 처리했죠. 이것을 실행시키면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 코멘트된 어떠한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오퍼레이션들은 자, 실제로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 것이죠. 자, 파이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코드 블럭을 인덴테이션을 통해서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코드 블럭이라는 것은 하나의 여러 개의 일련의 오퍼레이션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자바 같은 경우나 혹은 그 C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 하나 쓸까요? 자,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써서 코드 블럭을 만들죠. 그래서 이를테면 if문이 있고 자, 코드 블럭 이것이 만족을 하면
자, 요 코드 블럭 안에 있는 오퍼레이션들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인덴테이션이 뭐 여기 있어도 되고요, 여기 있어도 되고 아무런 인덴테이션이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이 코드 블럭에서는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사실은 모든 코드 블럭을 이런 식으로 어떤 인덴테이션의 레벨로 정하는 것이죠.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if문이 있죠. 물론 뒤에 if문을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만약에 자, if에 true 값이 있는데요. true 값은 반드시 실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if문이 true이기 때문에 요 print true를 실행하게 됩니다. 사실은 if가 true가 아니면은 지금 이 부분을 실행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if에 이 상수 true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코드는 항상 true만을 선택해서 찍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if문의 true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이렇게 print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띄어서 이것이 뭐 4줄에도 좋고요. 보통 8줄에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탭을 이용해서 띄웠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프린트문이 있고 또 같이 실행될 것들이 뭡니까? 프린트 뭐 오케이 라고 했으면은 자, 요 프린트 true하고 프린트 okay가 자, if true에 의해서 실행되는 코드 블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자, 실행이 됐죠. okay와 true가 자연스럽게 실행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 분명히 true를 찍겠죠. true를 찍을 것이고 okay도 같이 찍을 겁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은 결과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겠죠. 왜냐하면 자, 요 프린트문은 if가 true였기 때문에 찍는 것이고 이것은 if와 관계없이 지금 찍는 프린트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false로 하면 다를 겁니다. 자, 보세요. false로 하면 자, if가 false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찍지 않고 이 부분은 찍겠죠? 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만약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이 print okay가 if문 안에 종속되기 때문에 자, if문이 false이기 때문에 print true나 print okay가 모두 실행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코드 블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while 문 있고요. 여기에 이런 조건이 있는데 i가 100보다 작은 동안 자, 1년의 프로그램, 1년의 명령어들이 실행되는데 그 1년의 명령어들이 바로 이 print i와 i를 증가시키는 요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ile이 100보다 작은 동안 i가 100보다 작은 동안 요 두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for loop 아래 종속된 것이 요 프린트문이고요. 자, 여기 while문 안에 종속된 것이 지금 요 것이고요. 또 if문 안에 종속된 것이 바로 이 break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현재 어떤 레벨을 통해서 코드 블럭을 설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졌기 때문에 제가 현재 그 주피터 노트북을 초기화 시켰고요. 자, 이제 타입입니다. 타입. 모든 프로그램 랭귀지는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입이 왜 필요한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타입은 이와 같습니다. 뭐 스트링 타입이라든가 인티저 타입이라든가 플로어 타입, 컴플렉스 타입, 뭐 복소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컴플렉스 타입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 리스트나 튜플, 레인지, 딕셔너리, 셋, 그리고 프로즌 셋, bool, bice, bice array, memory view 등등의 타입 등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infer 타입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 어떠한 변수에 어떠한 literally 그러니까 오른쪽에 어떠한 그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타입이 즉시 혹은 순간적으로 인스턴틀리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x를 5로 대입한 다음에 프린트 이렇게 타입하면 타입 x를 하면은 x의 타입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인티저의 클래스 타입이라는 것이죠. 클래스가 인티저라는 겁니다. 클래스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은 자, x가 int 타입이기 때문에 인티어 타입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x를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x를 이번에는 5.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걸 다시 찍어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x가 여기서는 뭡니까? int 타입이었죠? 그런데 똑같은 x를 우리가 5.0으로 다시 어사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x의 타입이 갑자기 바뀐 거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이고요. 사실은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컴파일 될 때 이미 어떠한 변수의 타입이 정해지는데 파이썬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이나믹하게 어떠한 변수의 타입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장점이고요.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와는 전혀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뒤에 보시면 상당한 편리함을 전해주는데요. 물론 최근에 나온 뭐 파이썬 3.7, 3.8 이런 것들에서 작동하는 것들이고 아마 파이썬 2.0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덜 유동적입니다. 어쨌든 뒤에서 이런 것들이 왜 장점을 갖는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x가 뭐 hello world 스트링을 가질 때에는 타입이 스트링으로 변하고 자, 20 우리가 어사인 하면 인티저 타입이 되는 것이고요. 소수점을 자, 20.0이죠. 20.5인데 이렇게 소수점을 가진 것은 플로우 타입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5.0 하지 않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플로우 타입으로 선언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지어 아마 이것을 F를 집어넣어서 하시더라도 역시 여기 쓰면 되질 않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점을 통해서 우리가 플로트로 이 X를 선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제 같은 경우에는 컴플렉스 복소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현재 스트링들이 있죠. 스트링 리스트죠. 그리고 튜플이라고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튜플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와는 달리 안에 리스트가 한 번 정해지면 그 위치나 변수를 바꿀 수 없는 어떤 스태틱한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레인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레인지는 항상 생각하실 때 여기 6이 있는데 6이 포함되지 않는 0부터 6이 포함되지 않는 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과 5를 x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딕셔너리죠. 예,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는 항상 앞에 콜론 앞에 나오는 걸 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콜론 뒤에 나오는 것을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현재 여기 x가 name과 age라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키를 가지고 있고 john이나 아니면 36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se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를 치고 콜론이 없이 자, 콤마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어떠한 그 스트링들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set으로 구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지금 리스트 그리고 괄호로 어떠한 원소들을 모으고 있는 튜플 그리고 어떠한 레인지 자 0부터 5까지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중괄호에 콜론이 붙은 페어들이 있는 어떠한 딕셔너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괄호에 이렇게 원소들이 있는 그런 셋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프로존 셋이 있고 또 이것은 뭡니까? true나 대문자로 시작하는 true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소문자는
실제 부울린 타입으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true가 있고, 그러면 false도 대문자로 시작하는 false겠죠. 그래서 우리가 x에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true 혹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false를 집어넣으면 자, 이 x가 뭐가 된다고요? 부울린 타입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또 자, x가 b로 돼 있죠. 그래서 바이츠로, 이것을 바이츠로 인식하는 것이고요. 자, 뭐 바이츠 어레이나 메모리 뷰 등등으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타입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미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 예제에서는 x가 1, y가 2.8, g가 지금 1j 컴플렉스 타입이죠. 그래서 각각의 타입을 우리가 프린트 해보면 이렇게 어떤 클래스에 속한 어떤 클래스에 속한 어떤 타입의 변수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자, 이것은 뭐죠? 모두 플로어 타입이고 역시 이렇게 플로어 타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바가 뭐죠? 35에 자, 이것이 10진수이기 때문에 공이 3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 역시 공이 3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역시 공이 뒤에 공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이 소수점이 100짜리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두 플로어 타입입니다. 찍어볼까요? 모두 플로어 타입이죠. 네. 자, 이것은 모두 지금 보시면 플러스 j, 5j, 마이너스 5j 돼 있죠? 복소수 타입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변수를 다른 변수의 타입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값은 그대로 가지면서 바꾸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x는 1이고요. y는 2.8이고 g는 1x인데 자, x를 자, 인티저 타입이겠지만 이것을 플로어 타입으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y를 지금 int 타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float이나 int라는 자, 이렇게 그 변수의 이름을 변수의 타입을 앞에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타입의 이름을 적어줌으로써 그리고 또 그 안에 괄호 안에 우리가 바꾸려는 그러한 변수를 집어넣음으로써 자, 우리가 이 x를 자, a에서는 어떤 타입으로요? 자, 이 float 타입으로 바꾸는 것이고 또 y는 자, int 타입으로 바꾸어서 x나 y를 a나 b에 어사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일단은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할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주의할 점인가요?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무엇이 주의할 점입니까? 그렇죠. 자, 여기 A는, 자, x는 1이었고, 2를 우리가, 그 플로트로 컨버트해서 A에 집어넣는데, A는 당연히 플로어 타입이겠죠? 그리고, 1에서 1.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보시면 좀 다르죠? y가 원래 2.8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티저로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2로 바뀌었죠. 다시 말해서 0.8이 사라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특정한 타입에서 다른 타입으로 바꾸는 경우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요. 우리가 그 플로트끼리 서로 곱하거나 나누느냐 아니면 인티저끼리 서로 곱하거나 나누느냐에 따라서 타입에 따른 적용 오퍼레이션들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부동소 수점으로 어떤 숫자를 표현할 경우 이것이 더하는 것이 일반 인티저를 더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변수를 특정한 타입에서 다른 타입으로 변환할 때는 주의할 점은 데이터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션들을 특정한 타입에 적용시키다가 두 개의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를 하나의 오퍼레이션으로 적용시킬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최신 파이썬 버전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편리하게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가 하나의 오퍼레이션에 적용될 때 좀 덜 복잡한 것보다는 복잡한 수에 맞추어서 하나를 자동으로 컨버트한 다음에 복잡한 수의 오퍼레이터를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점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변수를 특정한 변수의 타입에서 다른 변수 타입, 데이터 타입을 바꿀 경우 데이터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하나의 오퍼레이터로 계산할 때는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아마 여러분께서 최신 파이썬 버전이나 아니면 파이썬 버전의 이전 버전,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이전 버전 혹은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자, 이 경우 지금 어떻죠? X는 뭡니까? X는 지금 플로우 타입이죠. 2.22 했기 때문에요. Y는 무슨 타입이죠? 1하고 1.0이 하나 1점이 아니라 그냥 1이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 자, Y를 X로 나누었어요. 자, 우리가 실제로 1을 1.22로 나누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는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x, y, g에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그리고 역시 프린트 아웃을 g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과거 버전 같은 경우는 특히 2점대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고 실제로 에러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게 현재 플로어 타입이고 이것이 뭡니까?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옆에 쓰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르게 틀린 계산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지금 항상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를 이렇게 나누기나 곱하기나 특정한 오퍼레이터에 적용시키실 때에는 이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